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보도자료들이, 긴박한 보도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상담도 많이 하시고 이제 믿고 상담해 주셔서 그 고객분들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대로 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도자료가 그랬어요.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든지, 행안부 자료를 보면 뭐뭐 할 계획으로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가, 지금 이제 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것도 7월 30일자 7시 30분에 보도자료가 떴죠. 그 밤에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했어요. 그쵸?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요번에 Q&A도 있고, 또 시장에서 다들 예상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부동산 그 보도자료들에 대한 것들은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국토부나 행정안전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번 보도자료 보면서 또 저는 생각도 참, 어른들 말씀에 경찰서 가지 마라, 법원에 가지 마라, 병원에 가지 마라, 이 세 군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선한 가치를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이 더불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죠. 법 없이 사는 세상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너무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서 정치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같이 논하잖아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사실 안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세상이 정치가 바로 잡힌 세상이지 않을까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뭐 하고 놀까, 이런 얘기를 해야 사실은 행복 지수가 높은 세상인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특정 나라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열악한데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것처럼, 이래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꺼내는데, 그 개정 임대차 이제 3법 중에 이제 그 신고제는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고, 갱신 요구권하고 상한제, 그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법대로 해 막 이렇게 만드는, 이게 서로 불신하고 서로 못 믿고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세무사들이 너무나 바빴고, 세무사한테 상담을 제대로 해서 전화 통화 연결도 안 되지만 제대로 상담을 깊이 하는 세무사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7월 한 달 동안은 또 증여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그런 일도 엄청 바쁜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는 변호사들이 바쁠 것 같아요. 그 조정위원회 그거 임대차 5법 얘기 나오다가 그 얘기는 안 들어갔는데, 이런 당사자들이 이런 거를 해결하면서 얼마나 정말 사람의 신뢰가 깨지고 이럴까. 그리고 그 갱신 요구권이 2+2로 우리가 2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는 갱신에 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는 건데, 과연 2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과연 임차인을 위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일주일 넘게 내내 임대차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7월 30일 확정되기 전에 계속 한 일주일 텀으로 계속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물건을 주신 여기 지역 가까운 데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번호,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중개사님 좀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중개사님 신뢰가 좀 가고 이러면서 저한테 그 믿음으로 저한테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거래를 위한 이런 거 아니고 상담을 했는데, 그 두 케이스 중에 하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임대인은 이렇게 대응해라, 임대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직 확정되기 전에 이전에 갱실 거절을 통보하고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 뭘 하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계약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걱정인 거예요. 만기는 지금이 아니고 더 두세 달 있어야 만기인데 임대인이 이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갱신 거절을 이제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며칠 사이거든, 며칠? 이 일주일도 안 되는 며칠 사이에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면서 이걸 분명히 이분이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 미리 걱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분 고민이 이렇게 본인한테 통보를 해놓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계약서 그냥 아는 사람이나 지인이나 누구한테 계약해서 이렇게 계약했다 그러고 들이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불신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년을 만약에 갱신 요구권으로 5% 증액 상한에 적용을 받아서 그 2년을 더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임차인을 정말 계속적으로 보호해주는 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케이스는 57평이에요. 공원이 보이는 공원 비유가 되는 57평이에요. 근데 전세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 6억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2억 5천에 살고 계세요. 임차인 분이. 이건 오히려 임대인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계속 선한 임대인으로 한 번도 전세 보증금을 손대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사셨어요. 사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보니 전세가 2억 5천인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시세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2억 5천에서 5%라 그래봐야 57평 공원이 보이는 그 좋은 조건의 그 집의 전세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임대인을 위한 건지 임차인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갱신이 계속 지금 뭐 되어 온 상태인데 또 갱신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집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주인이 그걸 나중에 들어와서 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때 또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해서 뭐 이제 지역마다 전세율이 다르지만 집을 손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또 이제 물건이니까 감가상각 이런 것도 있지만 자연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임차인이 나갈 때 아니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받게 될 때 집은 제대로 보여줄까? 아니면 임차인은 보증금은 제대로 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그냥 관계가 악화되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뭐 이거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건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해서 하신 건데 이건 임차인을 위한 법도 임대인을 위한 법도 아닐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에는 정말로 친절하게도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문의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를 그렇게 믿었었나요? 국토부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특정 사이트나 특정 커뮤니티나 특정 보도자료를 제가 이제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임대차 지금 통과된 이 내용에 대해서 2020년 7월 30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블로그나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우리가 신뢰가 조금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이제 확인하시면 좀 완벽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세법 부동산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건 지금 보니까 7월 31일자 오늘자예요.
오늘자 2시 이후부터 보도하라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좀 그래도 시장을 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실은 30세 미만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 별도 세대를 구성을 하던 아니면 소득이 있던 간에 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그래서 월급 정도로 환산하면 한 70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그 소득이 있는 별도 세대 분리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받은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행정안전부 자료예요.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31일자 자료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시장의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믿고 사는 세상이어야 하잖아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이 정말로 그 공정을 가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증거가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것이지, 법대로 해서 그 정의를 실현하려면 멘탈은 다 파헤쳐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악화되지 않은, 그냥 그 사람이 서로 조금 자잔하게 배려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자료 이후에 임대차와 관련된 그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잘들 수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서 없었어요. 감사드리고요. 휴가 잘 보내시고요. 아마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팽팽하게 관망이기 때문에 제가 늘 동향을 알려드리지만, 지금의 동향은 완전 얼음이에요. 그래서 7말 8초 휴가 지나고 나서 뭐 어찌어찌 보면 8월 중순이 돼 있을 거고요. 그동안 7월 내내는 보도자료가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도자료 나올 것들은 마침표 형식을 찍어줬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휴가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는 어차피 지금 취득 중과 때문에 취득을 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도세도 이제 과중이 돼서 털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팔면 더 이상 사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팔지 않고 다른 방식,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증여도 사실은 취득 중과처럼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 12% 이제 증여 취득세가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3.5% 이렇게 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차피 증여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털고 나면 다시 취득하기 힘들어서 뭐 최대한 그냥 쥐고 있겠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고요. 법인이 만약에 이제 물건을 어차피 또 이제 또 털어내야 되는 분들도 계중에 계시니까, 법인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 내년 5월 31일까지 좀 물건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팽팽하게 관망인 이 시장이 금방 뭐 어떻게 뭐 열리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뭐 추석 즈음에서 가족들 만나거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실수요자이신 분들이 가격이 더 이상 뭐 내려가거나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매수가 또 붙을 수는 있는데, 그 시장은 아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매수를 하는 분들도 뭐 급하게 잡을 시장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임대차 발표가 있었으니까, 저는 또 다시 전월세 시장이나 아니면 매매 동향의 어떤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 느낌이 들면 그때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membership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상한제 5% 선이라던가 아니면 신고제라던가 요 세 가지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 내년 1월 6일로 좀 유예되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두 가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두 달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민주당 내에서 오고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임차인이 더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상승 폭은 뭐 지금 57주 지금 1년 넘게 계속 올랐는데 7월 마지막 주가 폭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 뭐 새로운 전월세 계약 막 대폭 올린 거예요. 야, 이번 기회 아니면 상한제가 5%이니까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땡겨서 막 올린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도 희소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 계약이 성사되는 거고, 그게 시장에 통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은 뭐 지금 엄청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0.2, 0.3%에 불과한데, 거긴 뭐 일주일 상승세가 3%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폭등도, 이러한 폭등은 역사 이래 없었던 거죠. 행정수도 이전에 맞물려서, 그러니까 정치인 한마디 말 잘못한 것, 행정시도 이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국민적인 대타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쑥한 얘기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은 말 조심하시고 정말 서민들을 생각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3법에서 하나하나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까 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그건 뭐 차후의 문제이고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이 날 문제이고, 지금 일단은 소급 적용해서 지금 계약해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내가 다시 계약을 갱신 청구해서 2년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한제 5% 선에서 제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기존에 계약되어서 전세 잘 살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자동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죠? 지금 전세가가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인데 기존에 계약해서 사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4억 5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갭 차이가 1억에서 1억 5천까지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입지에서 똑같은 학군을 누리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계약을 내가 체결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뭐 법 적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응해서 5%만 상환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 다음에 3년 4년 뒤에는 왕창 또 올리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 지금 현 정부에서 공급주택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3,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저는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또 받쳐주겠죠.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전세도 살아봤기 때문에, 이사도 해봤기 때문에 전세 사는 거에 어떤 서러움 같은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전세를 또 임대사업 아닌 것도 주고 있으니까 임대인 입장도 되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 과도기 상황을 둘 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내가 과도한 전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집주인한테 고맙게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갈등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 집의 소유 가치가 점점 올라서 시세 차익이라는 게 생기는데, 시세 차익 사실 누구 덕분입니까? 그동안 고액의 전세를 살아준 그 임차인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엎드려 절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자산 가치를 충분히 높여준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세 자금에 대해서 만약 3억 전세를 살고 있다면 내 돈 뭐 1억 5천 들여서 지금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3억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동안 한 푼도 안 주셨죠, 그죠? 완전 무이자. 이건 완전히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내 자산 가치를 이렇게 높여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배장판을 갈아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으면, 싱크대를 좀 오래됐으니까 새로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즉각 들어주시길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내 자산 가치를 그렇게 많이 증식시켜주는 분인데 도배장판, 싱크대 정도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2+2가 시행이 되더라도 갈등의 여지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전세 대란이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계속 3, 4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왕창 영구 임대 아파트를 50% 때려 지어서 50층까지 막 서울의 인근에 때려 지어서 이런 전세란이 제발 해소되길 바랍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서 그들도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 상한선 같은 경우도 저는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야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5% 이상 받아 본 적도 없고 받아 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5%가 저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임대인께서는 너그러운 안양을 베풀어서 5% 선에서 5%도 안 올리면 좋겠지만 5% 선에서 상한했으면 그 월급으로 살아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5%밖에 안 올리면 더 좋겠지만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 기간에 그렇게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서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윈윈 상생하는 관계로 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 정부가 수요 공급 곡선을 제대로 잘 그려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러한 전세난이, 전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반 서민들이 주거 안정된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공표를 한다고 해도 3, 4년 내에 아파트 분양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최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세입자들을 구제한다라고 임대차 3법을 발의했는데 통과시켰는데 오히려 그 임차인들이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잘 지켜주는 마음에서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후원해주는 마음으로 잘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시장에 적용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당연히 저는 상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세입자는 편하게 5%밖에 오르지 않는 전세 자금으로 살 수 있어서 좋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 가치를 팍팍 올려주는 주인공이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해야 할 관계, 이런 상상의 관계가 윈윈하는 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서로 갈등 없이 잘 협의를 해서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 오더라도 별 탈 없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서 두 분 다 행복한 하루하루 나날이 연속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시장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자리에 연착륙하는 3,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잘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폭등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